S&P 글로벌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리스크를 검토한 결과 이번 조치로 등급이 하향된 은행이 5군데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등급이 직접적으로 강등이 된 은행인 키코프와 코메리카는 모두 주가가 4%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중소은행뿐만 아니라 대형은행들도 이 안 좋은 분위기 속에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은행 모두 주가가 2% 안팎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특파원님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나스닥만 소폭이지만 상승한 것 같네요. 네, 오늘 8월 22일 화요일 거래가 끝났는데요. 오늘 3대 지수는 혼조세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서 미국의 중형 은행에 대한 경고가 또다시 나온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 소폭 상승을 했지만 전일 대비 거의 보합 수준에 머무는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 같은 경우 전거래일 대비 0.5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전거래일 대비 0.28%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6% 상승 마감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에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이지만 상승폭은 매우 소폭에 그쳤습니다. 네, 오늘 채권 시장 같은 경우 혼조세에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있는 잭슨홀에서의 파월 발언을 앞두고 이 채권 시장 참가자들 경제 작용단이라고도 하는데요. 굉장히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지금 오후 4시 무렵 전일 대비 1bp 정도 내리면서 4.32%를 나타냈지만 장중에는 또 2007년 이후 최고점을 경신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각 채권의 가격은 떨어졌는데요. 채권 가격이 저점이다라는 인식에 일부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 상승세도 다소 제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5bp 정도 올랐는데요. 통화 정책에 가장 민감한 트렌치인 2년물 금리 전일 대비 5bp 정도 오른 5.04% 나타냈습니다. 파월 의장이 지금 잭슨홀 회의에서 매파적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예상보다 덜 매파적일 수 있는 가능성 모두 반영을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달러화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달러화 지수 기준으로 103.5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소폭 오른 수준입니다. 네, 유가는 오늘 하락했습니다. 9월물 WTI 가격이 전일 대비 0.46% 하락했고요. 배럴당 80.3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S&P가 지역 은행들을 대상으로 5곳을 대상으로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슈가 생겼네요. 자세하게 좀 전해주실까요? S&P 글로벌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리스크를 검토한 결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조치로 등급이 하향된 은행이 5군데가 있는데요. 미국 지역 은행들입니다. 우선 이제 소시에티드 뱅코프, 벨리 내셔널 뱅코프, UMB 파이낸셜 코퍼레이션, 코메리카 뱅크, 키코프 등이 이제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S&P 글로벌이 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예금 잔고의 감소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상업과 무보험 예금 비중이라고 했습니다. 즉 SVB 사태에 문제가 됐던 무보험 예금 비중이 좀 상당히 높은 점 그리고 또 금리가 정말 많이 오르면서 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이 커졌고 은행 역시 이런 자본 조달의 어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은행들의 건전성이 악화가 되어 있다라고 S&P 글로벌은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제 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 은행들은 상업 부동산에 대한 노출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등급 전망을 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S&T 은행과 리버시티 은행 같은 경우 이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를 이유로 인해서 이제 등급 전망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은행주가 일제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3대 지수 중에서도 다우 지수가 가장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오늘 170포인트 이상 하락을 하면서 2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등급이 직접적으로 강등이 된 은행인 키코프와 코메리카는 모두 주가가 4%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였습니다. 이 중소은행뿐만 아니라 대형은행들도 이 안 좋은 분위기 속에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은행 모두 주가가 2% 안팎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무디스가 지역은행들을 대상으로 신용 등급을 내리거나 경고한 이 무더기로 경고했던 일이 있은 후로 2주 만에 이런 일이 또 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이 좀 있고요. 다우 중심으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또 발표된 지표가 있고요. 실적들도 발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소매기업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땠습니까? 네, 오늘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 판매 업체인 백화점 업체 그리고 스포츠용품 판매점 등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좀 상당히 중요한 기업들이었는데요. 대체로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투심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 그리고 미국의 스포츠용품 판매점인 딕스 스포팅 굿즈가 실적을 예상치에 이제 부합을 하거나 혹은 밑도는 수준으로 내놨지만 주가가 모두 이제 폭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분기 순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이 작년보다 줄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가 14% 이상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스포츠 용품 판매점 딕스 스포팅 굿즈인데요. 여기는 이제 실적이 예상치를 아예 밑돌았고요. 또 연간 주당 순이익 전망치 또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스포츠 용품 판매점인 딕스 스포팅 굿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도어 상품의 재고 처분을 위해서 엄청난 세일을 단행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요새 어떤 매장에 이제 도둑들이 급습을 해서 물건들을 대거 훔쳐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딕스 스포팅 굿즈 역시 이런 도난 같은 거에서 좀 자유롭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종목의 주가는 24% 이상 폭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두 종목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심리를 악화를 시켰고요. 또 주택 리모델링 용품 판매 업체입니다. 로우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지만 주당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주가는 3%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 장 마감 이후 발표가 될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투자자들 엔비디아 실적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일 이제 저희 방송에서 자세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면 장 초반에는 또 상승을 하다가 후반에는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어떻게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내일 또 자세하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준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발언이 있었던 것 같네요.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오늘 이제 연준 주요 인사 중에 한 명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 연준이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대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트 연방준비은행 총재인데요. 오늘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전했습니다. 우선 가장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 미국 경제가 다시 리액셀레이션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 경제가 다시 악셀을 밟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는데요. 지난 7월 소매 판매가 굉장히 호조를 보인 점을 언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최근 지표를 고려하면 지금 3, 4개월 전에 비교해서는 미국 경제의 가속화 시나리오, 다시 미국 경제가 악셀을 밟고 이제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다시 이제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연착륙을 넘어서 미국 경제가 다시 부스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좀 유력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만약에 미국 경제가 설사 침체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극심한 침체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훨씬 덜 극심한 이제 완만한 침체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최근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미국 경제의 이런 강세를 반영을 하고 있는 이런 방증이다라고 박힌 총재는 언급을 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유력하게 고려할 수 있는 경제 전망 시나리오는 인플레이션을 높은 수준
수준을 유지하고 또 경제가 강해지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고 수요 또한 전혀 둔화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요. 만약에 수요가 둔화하지 않는다는 추가적인 증거, 이제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표가 너무 좋게 나와버리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주창하게 되는 근거가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다소 매파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 발언입니다. 또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연준은 2%라는 인플레이션 맨데이트를 알다시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의 2%라는 목표치가 다소 비현실적이다. 왜 굳이 2%라는 목표에 고수를 해야 하느냐라는 이 비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시장에서 있는 상황인데요. 박힌 총재는 2%라는 숫자가 어떤 굉장히 닿을 수 없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숫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힌 총재는 인플레이션 2%라는 인플레이션 숫자가 우리가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마치 유니콘과 같은 그런 마법의 숫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이제 2%로 우리가 도달을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만약에 이 목표치를 수정하는 것은 오히려 연준의 신뢰성을 침해를 하는 이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PCE 가격 지수 같은 경우 지난 6월에 전년 동기 대비 3% 정도 올랐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다시 2%로 떨어지는 이런 증거를 봐야만 연준 위원들은 안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박힌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FOMC에서 매번 투표권을 가지는 인물은 아닌데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 공석의 경우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체위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간밤에 박힌 총재 이 발언은 시장은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경제 지표도 알아보겠습니다. 간밤에는 주택과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됐지요? 네, 어제 이제 미국 기존 주택 판매 관련된 지표가 나왔는데요.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발표한 7월 기존 주택 판매가 이제 전월 대비 감소세를 기록을 했고요. 이 7월 수치는 이제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월저널이 예상했던 전문가 예상치도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작년과 대비해서는 무려 16.6% 정도 기존 주택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관련 전문가는 지금 이제 모기지 금리 그리고 재고 가용성 두 가지가 모두 이제 주택 매수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존 주택 판매가 이제 감소했던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기존 주택 판매가 부진한 걸로 나왔다. 지금 모기지 금리도 7%가 넘어가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은 무얼 사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좀 나왔군요.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오늘 발표한 지표에 따르면 미국의 고객들, 이제 미국의 증시 투자자들은 3주 연속으로 미국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 고객들이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44억 달러 가량의 주식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ETF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 그리고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모두 매집했다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이제 특히 헬스케어 관련 종목을 대거 매집을 했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밝혔습니다. 특히 이 헬스케어에 대한 주식 매집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가 일어났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설명을 했는데요. 내일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관련주 그리고 또 어떤 AI 관련주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시장이 굉장히 와글와글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 특히 헤지 펀드들이 AI를 주워 담는 중이다라는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3분기 초 기준으로 3분기 초 기준에 주요 헤지 펀드 744개의 포지션과 매수 관련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요. 이들의 이 헤지 펀드들의 주식 포지션이 3분기 초 기준으로 무려 2조 4천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헤지 펀드들이 등인데요. 이 헤지 펀드들,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그리고 특히 AI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AI 관련주를 주워 담고 있다라는 이런 골드만삭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AI 관련주로 해서 매수한 종목 11가지를 골드만삭스가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빅테크 종목들도 있고요. 또 그간 투자자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았던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은 우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아마존이 있고요. 구글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많이 AI에 관련된 상위 11개 종목으로 들어온 종목이 마벨 테크놀로지고요. 세일스포스와 인투이트가 있습니다. 이외에 크레도 테크놀로지 그리고 서비스나우 또한 AI의 단기적인 수혜 종목으로 지목이 되었고요.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보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AI에 투자하기 좋은 종목은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골드만삭스가 이제 관련된 지표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월가의 대체적인 이 전망이 좀 강세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요. 엔비디아처럼 이제 밸류에이션이 너무 올라간 종목 말고 아직까지는 이제 AI 수혜주로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향후에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 골드만삭스의 분석은 이제 핀터레스트와 테넷 헬스케어 이런 종목을 조금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골드만삭스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AI 수혜주라는 것은 AI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 기업의 순이익이 기존보다 훨씬 급등을 할 수 있는 기업이 AI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건데요.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핀터레스트가 이런 이 크라이테리언의 테스트에 통과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월마트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쿠팡 또한 AI를 통해서 순이익이 굉장히 개선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업체 줌도 이제 지목이 되었고요. 미국의 백화점 업체 코엘 또한 이제 AI에 장기 투자하기 좋은 종목으로 지목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제 AI에 따른 기업의 실적 개선은 향후 몇 년 동안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요. 만약에 이 기업이 이제 AI로 인해서 크게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파악하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 재프라이싱은 굉장히 빨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골드만은 이러한 점을 지적을 하면서 해당 기업들을 좀 눈여겨볼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네. 헬스케어에도 순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고 헤지펀드들은 AI 쪽을 좀 주워 담는 중이다. 이런 기록이 나왔군요. 자, 마지막으로 종목과 섹터별 흐름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 이제 3대 지수 혼조 흐름을 보였는데요. 통신과 유틸리티, 부동산을 제외한 전 섹터가 대부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행 등급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금융주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형 종목들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빅테크 종목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시장을 끌고 올라갔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오늘 2.7%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일의 급등분을 이제 일부 되돌린 모습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내일부터 주가가 더 크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전일 많이 올랐던 메타 플랫폼스가 소폭 하락을 했고요. 애플과 테슬라, 구글은 이제 전일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1%가 되지 않는 소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 관련해서 오늘 월가에서 조금 긍정적인 의견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월가의 증권사인 웨드부시가 아마존을 최고의 아이디어, 이제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베스트 아이디어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웨드부시의 베스트 아이디어 리스트에는 이제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등 최우량 종목들이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마존을 추가시킨 건데요.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존의 핵심 사업에 대한 저력이 주가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있었고요. 또 미국의 온라인 이 온라인 커머스 부분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조금 좀 타격을 받으면서 아마존의 주식도 조금 역풍을 받았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서 60% 이상 오르긴 했지만요. 다른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에 비해서는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이 아마존의 주가가 앞으로 좀 많이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웨드부시는 전망을 했습니다.